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박막내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박막내 이 할머니는 말하면 말도 안 되게 뒤집힌 신나는 그 인생을 말년에 지금 70대 들어서 맞이하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으로 이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인생 역전을 거친 아주 독보적인 유튜브 박막내와 그 손녀, 천재 PD 손녀 김유라의 참으로 그 인생에 이 말하자면은 참으로 우리가 그 한 사람의 인생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인생의 역정을 가진 박막내 70대 이 할머니가 마지막에는 유튜브로서 성공하게 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여기에 자기 일종의 말하면 자서전 같은 형태로 이렇게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제가 나도 박막내만큼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유튜브를 했었는데, 이 박막내에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김유라는 박막내의 그 손녀입니다. 서른 언저리에 서니 어떤 예감이 몰려온다. 더 이상 내 인생에 반전 같은 건 없을 거라는 불길한 예감. 대개 기회란 20대에게나 주어진 카드 같아서 하고 이렇게 합니다. 박막내는 그렇게 이야기해. 연병 안에 70대까지 버텨보길 잘했다 이렇게. 주로 박막내는 연병 안에가 가장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전반전은 박막내의 인생을 적었고, 그 다음에는 하프타임이 있고, 후반전은 인생 지금부터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참으로 대단한 어떤 그 박막내의 인생 역전 드라마를 보는 그런 이 좋은 어떤 그 귀감이 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면은 우리도 박막내의 마지막 인생 역전, 대역전 그걸 우리는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해서 박막내의 한번 인생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5살에는 농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제목만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16살에는 농사일 도와주러 오는 아저씨들이 10명에서 20명으로 늘었다. 16살에 그 일한 기억밖에 없다. 아저씨들이 어린 것이 어쩜 이렇게 밥도 잘 하고 반찬도 잘 하냐고 놀랐던 기억만 남아있다. 이때 사실 이렇게 부농이면서 사실은 이런 딸이라고 여자라고 하는 그런 저 때문에 전혀 교육을 시키지 않고 일만 시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만 시키다 보니까 공부를 전혀 못했습니다. 박막내 할머니는 18살에는 한복 학원에 나가게 됐다. 또 학교는 안 보내면서 또 학원에는 보내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19살 똑같이 살았다. 20살 잘못된 만남이다. 이거 결혼에 관한 얘기인데, 그 남편을 얼렁한 남편을 만나가지고 남편과 같이 살지도 못하고 남편은 바깥으로 돌아다니고, 참으로 그 키나 얼굴은 멀쩡한데 그 결혼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남편을 만나서 이 잘못된 만남으로 해서 박막내는 그 인생이 아주 그 고통으로 계속 지내게 됩니다. 22살에는 이 죽일 놈의 사랑, 그게 아까 잘못 만남으로 인해서 사랑 제대로 못하고 애들만 낳는 그런 형태입니다. 24살에는 노가다를 했다는 거죠. 24살에. 그러니까 이게 남편은 일을 안 하고 바깥으로 돌기만 하고 어떻게 보면은 논팽이죠, 논팽이.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본인이 직접 노가다를 하는 그런 거 나옵니다. 신랑이 노가다를 다녔다. 근데 이놈이 또 돈을 안 갖다 주네. 먼 회사에서 돈이 안 나왔다냐, 뭐라냐. 그래서 내가 또 따라가 봤다. 돈은 착실하게 나오는데
그럼 그렇지. 이놈이 돈을 헛되이 써버린 것이지. 이놈을 더 이상 못 믿겠어. 나도 같이 노가다를 다녔다. 이렇게 나옵니다. 순문 예산엔 파출부로 또 나갑니다. 파출부. 직접 일선에 나가는 거죠. 28살에는 파출부와 식당 일을 겸업을 했다고 그럽니다. 32살에 리어카 과일 장사를 했고 33살에는 엿 장사까지도 했습니다. 34살에는 꽃 장사를 하고 35살에는 떡 장사를 하고 37살에 식당을 차리게 됩니다. 이가 말하면 박막내가 이 유튜브를 하기 전에 그 하는 일이 식당에 김밥 말고 이렇게 음식 만드는 건데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온 건 역시 이때 37살에 식당을 차리는 게 주요한 그 원인이었습니다. 41살에 또 사기를 당합니다. 이게 참 사기를 당하고 43살에 신이 있다면 이렇게 둘 것이냐. 그렇게 2년이 지났을까 고향 사람한테 전화가 왔다. 막내야, 네 소원풀이 했다. 또리 그놈 죽었대. 이게 이 말하면은 사기친 그놈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공사장 2층에서 떨어졌는데 어째 같이 떨어진 사람은 살고 또리만 즉사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또 45살에 또 사기를 2번째 당합니다. 이런 걸 보면은 박막내는 매우 순진하고 이런 사기꾼을 만났을 때 사기치는 걸 모르는 아주 순진한 사람입니다. 46살에 축 개업 자매식당 이제 본격적으로 자매식당을 이제 개업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로는 이제 말하면 이 앞에까지는 인생에 아주 진짜 안 해본 일 없는 그런 박막내의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말하면 박막내는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46살 될 때까지 참으로 천신만고부터 이렇게 살아나오고 그다음에 이 하프타임으로 이제 하프타임 끝나면서 이제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는데 인생 지금부터야 하는 제목으로 알립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호주 케언즈라고 하는데 할머니 거긴 여름이야. 근데 여행을 가게 됩니다. 호주 케언즈라고 하는데 여행을 가려는데 거기는 여름이라고 연병하네. 여기는 추워 죽겠는데 여름 옷을 챙기라고 뭐 이런 얘기 나온 게 호주에 여름 여행을 갑니다. 이렇게 나오고 여행 가서 보고 듣고 하는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완전히 한 편의 드라마 같이 이렇게 파노라마 같이 이렇게 사진과 함께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손녀와 같이 오직 손녀와 같이 이렇게 여행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지. 나오고 쭉 나오다가 한번 보시면은 두 번째 유라 회사 들어가는 거야. 이게 뭐냐면 유라가 그 나이에도 이제 할머니의 유튜브 이거를 돕고 이러다 보니까 좀 여행을 가기 전에 할머니가 여행을 좀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직장도 그만두고 여행을 갑니다. 그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나는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야 하는 성격이라 썸네임을 만들고 결을 맞춰 차곡차곡 쌓아두었다. 어디서 들은 건 있어서 구독을 눌러 달라고 영상 말미에 자막을 넣었다. 구독자 18명이 모였고 나는 쾌감을 느꼈다. 사실 그때까지 나는 유튜브를 보지도 않았고 당연히 유튜브가 비즈니스가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저 팔로우 한 우리 가족과 친구들만 보는 줄 알았고 유튜브가 세계 어디서나 누구나 볼 수 있는 오픈된 플랫폼인지도 몰랐다. 지금 말도 안 되는 그 얘기 같지만 그땐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린 영상의 조회수도 30 내지 40회 정도에 거쳤는데 유튜브에서 이것저것 누르다 보니 인기 동영상 순위가 대부분 메이크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박막내가 보면 메이크업을 많이 합니다. 어디 갈 때나 이렇게 병원에 갈 때까지도 하고 이러는 그 메이크업 한 게 제일 많이 보더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걸 할머니는 하루는 할머니가 치과에 간다고 해서 일상 그대로 치과 갈 때 하는 메이크업을 찍어 올렸다.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일? 하루아침에 조회수가 100만을 찍더니 100배가 오른 것이다. 페이스북 메시지이며 매일 함이며 그 다음에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통이 불이 났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실감을 했는데 기자들은 물론 이거 수많은 MCN 멀티 채널 네트워크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우리나라에 MCN 회사가 이렇게 많았단 말이냐. 심지어 외국 회사에서도 연락이 오더니 영국 BBC 뉴스, 미국 AP 통신에서도 인터뷰 제안이 들어왔다. 이제 다른 세상을 만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유리는 나한테 유튜버가 되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다. 유튜브가 뭐야? 지금처럼 놀면서 여행 다니면 되는 거야. 돈은 누가 주고? 몰라. 유튜브에서 준대. 지도 잘 모르면서 뭘 하려는 거야. 그요 지금 이렇게 할머니와 나누는 유라가 나누는 그런 대화입니다. 여기 보면은 할머니의 그 영상 앨범이라고 생각한 유튜브 채널이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더니 18명이 어떤 구독자가 이틀 만에 18만 명이나 됐다. 그때는 기쁘기에 앞서 무서웠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제.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던 게 나는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유라를 얘기했는데 백수였다. 할머니와 상의를 했다. 세상에 할머니 알고 보니 이런 게 다 있네. 이게 직업이 될 수 있다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둘 다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신나기 시작했다. 우리에게 계약을 제안한 회사 중에는 CJ도 있었다 그런다. 이게 광고 제안이 들어옵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여기 보면은 또 물론 할머니 생각만 한 건 아니고 나에게도 너무 재미있는 일이었다. 방송 연예과에서 연기를 공부했던 나는 일찍이 연예인이 될 깜냥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독학으로 영상 공모전에 나가기도 했고 단편 영화를 만들기도 했는 그런 실력을 가지는 사람이 유라라고 하는 이 소녀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71세 박막내 할머니 이제부터 유튜브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게 완전히 이제 세상이 바뀌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또 유라가 화장을 해보자고 했다. 그냥 평소에 하는 대로 했다. 병원에 갈 때는 너무 찐하게 하면은 아프다고 생각할까봐 안 아프다고 할까봐 약간의 밀 화장을 하고 가고 교회 모임 갈 때는 좀 진하게 하고 그때 나만의 화장법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할머니의 광고 꽃길은 이 영상에서부터 시작이었다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계속 이제 유라가 이게 완전 PD로서 전문 PD로서 역할을 합니다. 계속해서 영상을 찍고 그걸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유라가 계속 맡아서 하면서 말하면은 박막내 할머니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일종의 그대로 연출을 하는 그런 형태죠. 여기 보면 하지만 우리는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침개처럼 확 뒤집힐 수도 있거든요. 확 뒤집을 수도 있거든요. 이 박막내 할머니가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드는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인생 역전이라는 게 이런 맞이해 보니까 또 부침개 같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유라는 카메라의 삼각대 호주 때보다 장비가 늘었다. 내가 돌아보니 똥 빠지게 무겁더라. 그래도 유라가 열심히 찍으니까 자꾸 여행 광고가 들어오는 것 같아서 더 열심히 하라고 했다. 이게 이제 일본에서 김원호인가 바꾸는가 입어봤는데 일본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국제 결혼할 거야.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남편하고는 이제 완전히 그런 관계가 다 끝나고 이제 외국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자기하고 맞는 사람이 있으면은 국제결혼 한다는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도 보면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71살에 처음 하는 일들, 71살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합니다. 외국에 다니면서 이 호텔에 그 호텔 하룻밤 숙박비가 60만 원인데 괜찮을까? 이건 이제 초대받아서 가는 거지. 유럽 여행은 이게 뭐냐면은 자기 돈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 광고 일종의 스폰서에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큰 비용을 대주면서 가는 그런 여행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 되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세상을 다시 보게 되고 또 여기 이제 뭐냐면 나중에 구글 회사도 초대를 받아갑니다. 구글 회사에 70대는 이렇게 초대를 못 받는데 외국엔 대개 20대, 30대 젊은 애들이 초대받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이 70대 박막내 이 할머니가 초대를 받아갔어요. 그러니까 쭉 구글에 가보니까 거기 뭐 세상이 굉장히 넓고 많은 기계들이 있어서 그걸 보니까 나는 이 사람 이제 다시 태어나도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고 이 기계와 결혼을 하겠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기계는 괴롭히지도 않고 자기가 누르면 그대로 나오고 첨단 구글에서 나오는 그 첨단 기기들 보니까 완전 놀란 거지 말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나 콘서트에 간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제 이 유라가 계속해서 이런 걸 다 맡아서 해주고 하는 그런다. 세상에 호주는 뭐 이런 데가 다 있나 이 세상 구경을 이제 하면서 말하면 무비월드 이런 쪽도 보면서 세상을 많이 넓게 사는 할머니 구글에서 초대장이 날아왔어. 구글에서 초대장이 날아왔다고 합니다. 뭐냐면 아까 보는 구글에 그때 각국에서 500 조회수가 500이 넘어가는 사람들은 이게 초대한 게 있었는데 이때 70대 노인은 여기 박막내만 초대가 되어서 가서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나중에는 또 그 구글에서 그 구글 회장이 한국에 와서 박막내를 면담을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게 결국은 이 박막내 스타일로도 충분히 구글에서 인정을 받고 자기가 하는 이게 말하면은 자기가 잘하는 분야를 선택해서 이렇게 스토리를 이렇게 만들어내서 유튜브 스토리로 하니까 이 구독자나 이 조회수가 엄청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래서 늘 하고 있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절대 후회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구글에 가면서 할머니는 유튜브 CEO 수잔을 만나고 싶어 했다. 구글에 초대받았을 때는 구글 수잔에게 전해줄 편지가 이렇게 작성을 해 갑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사는 거죠. 그 못 배우고 전혀 여기는 생략됐지만은 그 학교 교육을 전혀 받지 않고 영어도 못하고 그런데 보통 이제 학원에는 보내줬다고 그래요. 집에서 그런 경험밖에 없는 건데 이런 아주 무식하고 아주 어떻게 보면 수준이 굉장히 낮지만은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구글에서는 유튜브의 소재로서 아주 훌륭한 그런 말은 끼를 가지고 있는 그런 걸로 일단 인정을 받는 거죠. 여기 보면은 내가 몸은 늙었어도 마음은 청춘이다. 우리 애들도 마음은 아직 학생 때 그 마음이겠지 싶어서 장난감을 받아와서 아들한테 선물로 줬다. 우리 새끼들이 선물을 받고서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 못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밤에 그러더라고. 엄마 안 잊어버렸냐고 장난감 사줘서 고맙다고. 이게 뭐냐면 어릴 때는 장난감 비싸서 못 사줬는데 이번에 여행 갔다 오면서 이렇게 장난감 사주니까 애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남은 이야기는 구글 CEO가 만나고 싶대요 하는 이런 부분인데 한국에 와서 만나서 그 한때 또 그 많은 화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는 에필로그에서 그 막내는 계속 간다 하는 에필로그를 보면은 인생이라는 게 참 세상에서 내 인생이 제일 불쌍하다 싶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말이요. 그래도 그때도 그 시련이 나한테 올 줄 알았는가? 인생은 한치 앞도 모르는 것이구먼. 71살에 이런 행복이 나한테 올 줄 알았는가? 다른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듣는 것만큼 지루한 일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끝까지 읽어주신 당신께 무한한 감사를 표합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 2년 반 익숙해졌다면 익숙해진 유튜브의 일상이지만은 예전과 달라진
점이 하나 있다면은 우리의 내일을 촉단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책은 이럴 때 꺼내 읽어보세요. 일이 너무 안 풀릴 때, 그래서 내일이 너무너무 걱정될 때, 만약 그래도 당신의 미래가 불안하다면은 이 책의 첫 페이지로 돌아가 박막래의 유년 시절을 읽어봅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그 시절에 그 어린 막내가 훗날 이런 영광의 삶을 기대하며 버텼다면은 조금은 덜 힘들지 않을까요? 행운도 애초에 잘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그 같은 이 세상에서 하루아침에 그 막내에게 진짜 그 잭팟이 터진 이야기, 조금이라도 당신의 삶의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늘 내일을 걱정했다면 이제는 기대도 해보시기를. 인생은 길더라고요. 우리 모두 꽤 멋진 70대를 고대해 봅시다. 이 책은 참으로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것도 박막내만큼만 하면 되겠지 하는 얘기인데, 지금은 저하고도 수준의 차이가 많이 벌어졌고, 거의 또 훌륭한 손녀 PD를 둬서 지금 일치월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나이가 아무리 했더라도 이렇게 젊었을 때 그 50대 이전에는 그렇게 고생을 했던 박막내도 이런 기회를 포착할 수 있었는데, 우리 모두가 낙심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나가면 반드시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